시민들이 전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에게 묻는다. 국민혁명당 및 시민단체, 클린선거 시민행동 한변 등 사후 수뢰죄,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고발 및 공개 질의서 발표 기자회견입니다. 국민혁명당 및 클린선거 시민행동 한변 등은 9월 23일 대검찰청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 수뢰죄,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법적 고발과 함께 시민단체들은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고 권 전 대법관이 이달 말까지 언론을 통해서 해명하기를 촉구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란 자는 2014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였고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임하였으며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0년 11월부터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이하 화천대유라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고문을 겸임하고 있다가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9월 17일경 고문직을 사임하였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성남의 뜰이라는 SPC,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탁사, SK증권 등이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는 공직자윤리법 규제 대상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 같은 사기업의 수사 및 심리 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2, 제1항 위반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화로 자문을 하였다거나 이하 또 송전탑 사업에 관해서 관여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각종 현직 대법관 등에 관한 알선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제18조의 4 청탁 또는 알선에 관하여도 수사되어야 마땅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전원 합의체에서 유무죄가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판결은 권순일 스스로 자신이 행한 100대 판결에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이 무죄로 되어 이재명 후보가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가는 대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다.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직을 퇴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례상 동시에 퇴임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계속 유임하겠다라는 주장을 펼쳐 법조계와 국민들 모두의 빈축을 산 바도 있다. 이후 채 2달여가 되지 않아 최근 대선 전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직 활동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되어야 한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고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화천대유 고문에 대해서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철저히 수사를 받고 죄책을 받아야만 한다. 화천대유의 운영 실상과 수익률이 밝혀지며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5년 7월 성남 판교 지역의 최후의 노른자의 부지인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 성남시는 납입자본금 50억 원의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했다. 화천대유는 이후 성남의 뜰의 민간 시행사 자격으로 참여하였는데 선정 과정도 절대평가는 성남개발공사 간부들이 3시간여 만에 끝내는 등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지고 있다. 화천대유가 올린 1153배의 수익률은
여당 소속인 김부겸 총리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언급할 정도이며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성남시 의회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응하지 않는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무엇보다 화천대유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유행이 될 정도가 되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논란의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맡으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억 원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언론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재판의 주요 3개 혐의, 친형 강제 입원, 대장동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이 중 3가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게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고유의 업무인 재판 업무에서 이재명에 관해 무죄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뒤 퇴임 후 이재명과 깊게 연관되었다고 의혹을 사는 화천대유 고문직을 수락하여 월 2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받은 바 이는 사후스레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혁명당과 클리선거 시민행동, 한변 등 시민단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죄,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연대단체와 함께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 9월 말까지 입장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첫째, 법 전문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적 검토는 충분히 했으므로 짐작되지만 윤리적인 내면의 갈등은 없었는지 묻고 싶다. 둘째,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법관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많은 시민들은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직은 또 다른 재판 거래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혀달라. 셋째, 국민들은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스스로 고문이 될 자산관리 회사를 검색하고 찾아다녔다고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통상적으로 이런 과정에는 정치 브로커들이 개입하는데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기 바란다. 넷째,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고문직에 관한 설명은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변호사와의 설명과 일치되지 않는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전화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나아가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이 없다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성문 대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일을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 고액 자문료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발언했다. 권 전 대법관은 누구의 설명이 맞는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임 중인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화천대유 사건을 기화로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최근 인천, 양산, 영등포 재검표에서 나타난 부정선거 증거들 그리고 국민혁명당의 선거 무효 소송을 무작정 직무유기로 연기하는 사태에 대해서 전직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해 주기 바란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법조인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리 이전에 국민들과 법조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점은 없었는지 역사의식과
윤리적 측면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23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 시민행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우파 재건회의 자유시민총연대 이상입니다.